중국 해관총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중국 수출업체로 등록한 미얀마 업체 1022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등록 업체 수를 보면 농업 883개, 수산업 118개, 축산업 13개, 식품의약품 9개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중국 당국은 미얀마 수출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정식 등록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18개 식품에 대해선 중국 해관총서 담당 부서의 승인 후 등록이 가능하며 나머지 식품에 대해선 수출업체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네피도 마니 야다나 제이드홀에서 미얀마 보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옥, 원석, 진주, 각종 보석 장신구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미얀마 보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마응도 타운십 국경부 역량이 최근 운송을 위한 육로 및 수로 차단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방글라데시 국경무역 수출은 148만 3천 달러, 노후 수산물 826톤을 기록하였으나 9월 수출은 불과 20만 달러, 노후 수산물 35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경무역 업체의 말에 의하면 국경무 역량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주요 운송수단인 육로와 수로를 차단한 것이 큰 원인이며 교전으로 인한 교역로 차단이 장기화가 된다면 지역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마응도 안구모 도로 구간 교전 이후 국경무역 육로와 수로를 폐쇄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부띠다웅 타운십, 라떼다웅 타운십에 대한 무기한 수로 통행 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민비의 타운십, 미에본 타운십 육로까지 차단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몬주 몰리안마잉 지역 언론사인 몬뉴스 에이전시가 해관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미얀마 공보부에 정식 등록을 한 몬뉴스 에이전시 설립자는 해관 결정과 함께 모든 직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앞으로 웹사이트 및 SNS 보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바고 지역 삐타운십 영세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삐 문화유산 지역에 전기 열차 운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삐 지역의 문화유산과 많은 파고다들을 언급하며 전기 열차 운행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도 숙박시설 개선과 음식 품질을 향상시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특히 러시아 관광객들이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러시아 미얀마 친선협회도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10월 5일 오전에는 바고 지역 비 남동쪽 5마일에 있는 스리크세트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고대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립고고학박물관은 앞으로 이 지역 파고다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QR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 바간 지역을 중심을 시작하여 현재 60개의 QR코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베익다노와 우라오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읽으면 미얀마어와 영어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를 보고 오디오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대 도시는 2014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UN 세계유산에 선정이 되었으며 벽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삐타운십에서 가까운 스리크세트라, 마괴 지역 다옹지 타운십에 가까운 베익다노, 사가잉 지역 쉐보 타운십에 가까운 한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퓨마에너지는 퓨마에너지 아시아선 지분과 내셔널에너지 퓨마, 에비에이션 서비스에 속한 지분을 모두 미얀마 현지 업체에 매각하고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철수 발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철수 사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나왔던 해외 업체 철수 발표 성명 중에서 가장 짧은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퓨마에너지는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유 회사로 알려져 있는 트라피구라가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석유 계열사입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이 회사는 2016년 합작 투자로 미얀마 진출을 하여 미얀마 주요 항공 연료 공급 업체 중 하나인 아시아선 에너지 컴퍼니와 함께 양곤 띨라워 항구에 있는 미얀마 최대의 정유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퓨마에너지는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2021년 4월 만달레에서 운영되는 트럭이 포착되면서 민영용 유류 공급만 일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8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미얀마에서 체포되어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일본인 영화감독 토루 쿠보타가 추가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징역형은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과 함께 전자거래법에 의거하여 징역 7년형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일본인 영화감독에 대한 선고 형량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밝혀 징역 7년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민법 14망에 의거한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미얀마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는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과 이 회사와 관련된 개인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제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공급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개인은 이 업체를 설립한 아웅모민트와 흘라잉모민트, 이사인 묘띠사입니다. 아웅모민트는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의 정치범 사형 집행과 사가잉 지역 어린이 11명이 사망한 사건들을 인권 침해로 보고 이번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6일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10월 8일 자정부터 미얀마 백신 접종자는 더 이상 RD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일 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 입국 시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뿐만 아니라 48시간 내에 발급된 RD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국 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국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양곤 국제공항 도착 시 RDT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면제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한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입니다. 네피도 고속도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에서 총 123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남성 114명과 여성 4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과속, 졸음운전, 보행자 과실, 오토바이 운행, 난폭 운전, 차량 결함이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영신문을 통해 아시아 양권은행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모든 예금을 기한 내에 인출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양곤 지역 고등법원은 아시아 양권은행에 청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 은행은 이용하는 고객들은 2022년 11월 7일까지 예금을 전액 인출하지 않을 경우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아시아 양권은행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 발표를 하면서 설립 15년 만에 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7년 아시아 양권은행의 부정 주식 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금 출처가 불확실하고 자본금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은행 영업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 아시아 양권은행은 자본금 증자 신청을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자본금 출처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2016년 미얀마 금융법에 의하면 미얀마 현지 은행은 납입 자본금 200억 다시상이며 자본금의 출처는 합법적이고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20년 5월 16일 아시아 양권은행은 라이선스가 취소되고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법 120항에 의거하여 청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양곤지역 고등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 2월 3일 청산 명령을 발표하고 은행 측에선 2월 15일 청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